우선 그 특수국무집행 방해 혐의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이 직권을 남용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해제 후에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고 특검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한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형량이요? 예, 네. 7년에서 한 10년 나오지 않나라고 다수의 그 법조인들도 그렇고요. 예. 예측을 했었는데 10년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하더라도 일반하고 달리 한 7년 6개월 정도가 보통 형량이라고 하니까요. 나머지 또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예. 뭐 5년, 3년, 2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대략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수처가 경호처나 또 국방부에 이렇게 그 불법적인 어떤 명령에 따르지 말고 이건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미사일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또 방해해라 이걸 잘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경호 5부장이 증언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이라는 게 사실 그 대통령실에 있는 건 지대공 미사일 아닙니까? 공수처나 경찰에서 무슨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체포하는 것도 아닌데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이 펴내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체포되고 나서는 김건희 씨가 경호처 가서 총은 뒀다 뭐하냐 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또 무기 커다란 기관총 같은 거를 들고 또 경호 그 관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실제로 영상이 잡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10년이 의미하는 건 어차피 내란 재판 결과 나오면 거기에 함께 뭐 묻어가는 거니까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 구속이 또 석방돼서 나올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예. 뭐 그런 그 우려 또 걱정 이런 거는 부식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구형에 대해서 호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법을 지키고 법치가 확립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관점과 견제해서 재판부가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어떤 아무리 중대한 피의자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 법은 또 법대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로 이제 그 시점으로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그때 왜 저런 이제 그 소동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수처법 2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이 명백한 공수처가 저기에 갑자기 뛰어들게 했고 사실 민주당이 이제 하청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할 때도 공수처의 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인 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다 두 번이나 영장 쇼핑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결국 이제 저런 것에 하나의 그 소지를 만들었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것대로 판단을 하되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이제 교훈이고 또 전례이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서 그것을 판결문에 그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법대로 진행되고 법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그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구형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내년 1월 16일에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근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 이 본류 내란 노동의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재판부는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고를 미뤄야 한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바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윤석열 그 피고인 측의 주장인데요. 이미 한 번 1월 16일 날 1심 선고한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도 한번 이런 그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그 내란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다.
쟁점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1월 16일 선고한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또 이런 몇 분 동안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예. 내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이타이다. 그러니까 불의 일격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굉장히 피고인 스스로 항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상당히 확고했죠. 이미 재판부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라는 말로 한 문장으로 가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 확고하게 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가 법조인이 아닌 저희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과 내란 재판은 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 진자님 다른 견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덧붙일 말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월 16일 선고 이틀 뒤인 18일, 1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좀 만료가 되는데 최근에 그 추가 구속 심사가 있었죠.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이 내용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 상황에서 아직 뭐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구속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인 반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근데 이제 예.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예. 구속은 계속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내년 1월 18일까지 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16일 날 이제 이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별 실익이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속은 계속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1월 16일 선고 결과가 뭐 이 18일 이후의 상황을 다 예정돼 있는 게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추가 구속 심사와 무관하게 비슷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예. 그 일반 이적죄 관련한 구속 신문이 있었고 그 구속 여부에 대해서 30날 결과를 이제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미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구형 10년이 나왔고 네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선고가 나올 텐데 30날 발표할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 기간은 연장이 될 자연적으로 연장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또 30일 날 추가적으로 이것도 역시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인용을 한다면 뭐 피고인 측에서 엊그제 계속해서 그렇게 내란 재판 이후에 이거 선고해야 된다라고 강변했던 이유가 내심으로는 1월 16일 날 선고 안 하고 그다음에 주기현 재판부는 2월 달에 법관 인사 전에 1심 할 거다라는 어떤 계획만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이제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30일 날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구속은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네. 싶은 말씀은 구속과는 무관하게 지금 무인기를 투입했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처음에는 외환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6개월 동안 우리한테 날려보냈습니다. 이게 그냥 쓰레기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있으면 치명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다음에 무인기를 대통령실 영공까지 띄워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최소한의 대응을 한 걸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생각하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어제는 공개까지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안보에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국가의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무인기를 그냥 여러 차례 날려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치고 그리고 계엄의 어떤 명분,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거기서 막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친 게 잘못은 아니고요.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일방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건 일방의 주장이라고는. 수많은 증언은 어떤 증언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한테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게 와닿는 증언은 없더라고요. 아마 또 이 뭐 작전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이게 국가 안보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작전이 이행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이 결과가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모레 일요일에 수사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날인 월요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건데 지금 남은 내용 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 서희 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2억 원의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할 전망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공모 정황의 입증 여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로 동시 기소되느냐 아니면 성립이 좀 어렵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 혐의로 뇌물죄로 인한 동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좀 전에 목걸이 뭐 이런 사진들 보면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고 네. 죄송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이제 다 법치를 확립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 대상자이건 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죄를 의율할 수 있을 네네. 것인가 그 문제 이제 청탁금지법은 명백히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을 때 그 구체적인 청탁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법률적으로 본다면 뇌물죄로 윤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의 그냥 하명 하청 수사 기관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교 수사할 때도 여러 당사자들의 증언이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것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가지고 다 이제 기소하고 민주당이 한 것은 다 이제 덮어버리고 뭉개버렸거든요. 전재수 장관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고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이 국정농단을 막 나라를 뒤흔든 것처럼 했는데 명태균은 기소도 안 됐어요. 엉뚱하게 오세훈 시장 갔다가 결국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건 다 하는 게 지금 민중이 특검이거든요. 거의 전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민특검 스스로도 이제 지금 수사 대상이 될 그런 곤궁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유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고 그냥 기소는 우리는 할 거다. 이게 결국 기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뇌물죄로. 일단 뭐 뇌물죄로 재판에는 넘길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 계엄 때문에 헌법 공부를 온 국민이 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은 정말 각종 다양한 명품 때문에 명품 이름까지 공부를 해야 됐고 거의 편집샵 하나 차릴 수 있겠다. 명품 편집샵을 이 정도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희건설에서 그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 보낸 거, 그다음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그다음에 그 김상민 검사 있잖아요. 거기 지금 국정원의 법률특보 차관 자리인데 거기 이완 화백의 그림 문제도 있잖아요. 또 그 로봇계 그 대표 네. 거기 관련한 또 시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뇌물죄로 뭐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 인사권자인 자리예요. 예. 그리고 특히 총리 비서실장 자리는 총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대통령께 다 일임했다. 진짜 내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이 물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라고 하고 어느 날 날아온 이력서가 바로 그 서희건설 사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또 그 자수서를 통해서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 통해서 그 인사 청탁이나 또 그런 점에서 그 명품 고가의 그 명품들을 전달했다라는 자수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닌데 대통령이 이 본인은 물론 뭐 나가서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고지고대로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뇌물죄로 같이 묶어서 기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정농단 박근혜 그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그때 기소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거는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매관매직 사건이고 이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모르고 이거를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예. 것은 실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서 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